그때 당시에 제가 한 전 대표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일 없다.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뭐 익명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썼다. 가족들이 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니 정말 가족들이 쓴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참에 그냥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벌써 12월 3일 이제 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이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틀 뒤면 어쨌든 12월 3일 이제 계엄 1주년이 되니까 기엄 1년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뭔지 워낙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의 글을 이제 당원 게시판에 작성했다는 의혹인데 지난해 12월 이제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주가 조작 철저히 조사하라. 용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거부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런 비난 댓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년 전 사건을 사실 계엄 1년을 앞두고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특히 친한계에서는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저희도 이제 친한계 대표 인사로 저희 보고 있는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당무위 조사 결정의 배경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친한계 인사는 맞는데 대표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인사는 지금 당무위 감사를 받고 있는 김종영 전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외에서는. 그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기에 민주당은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3일 날 특별 담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외신 기자 80여 명 모아놓고 기자회견도 하고 민주당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어쨌든 뭐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라든가 위헌 정당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데 사실 그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당연히 계엄 해제의 그 1등 공신이 됐었던 한동훈 전 대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잘 활용하고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으로부터 자꾸만 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해 11월 초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당직자를 맡고 있었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검증을 했었거든요. 이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일 겁니다. 아니 이제 다 묻힌 이슈를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정치인이 하는 행동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나요? 우연의 일치다, 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엄 불법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 압박이 굉장히 크니 뭐 이슈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것,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한계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뭐 정무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저는 봐요.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띄우는 게 맞느냐 이걸로 당이 또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일치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되는 거는 있는 사람들 다 쳐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는 이미 윤석열이 실패한 거를 보여줬잖아요. 유승민 찍어내고 이준석 찍어내고 뭐 나경원도 찍어내고 안철수도 못 나오게 찍어 누르고 그러고 당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지금 또 가려는 거냐. 정무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참 뭐 이거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긴 해요. 이거 계속 누가 또 꼬투리 잡고 괴롭힐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사실 당무위 결정에 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당 대표의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당 대표가 뭐 지시를 했겠어요. 이신점심이지. 알아서 잘 새로운 윤리위원장 네. 선출하고 그 네. 윤리위원장이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막 예전에 소송도 했던 분인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소송도 하고 또 뭐 윤석열 탄핵이 뭐 무효다, 불법이다, 뭐 이런 주장하시던 분이니까 딱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과 정확하게 겹치는 거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장동혁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했겠죠. 뭐 그런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알아서 움직였든 뭐 말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지층이 지금 주장에는 지지층이 당원들이 요구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당원들이 누구겠어요? 딱 그 입맛에 맞는 당원들이 매번 이거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당원들의 뜻이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시했다 안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네. 뭐 굳이 가둘 필요는 없다. 예,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주요 일간지의 사설을 네. 읽게 되는데 네. 뭐 사설 다 읽을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관련해서 그 사설 쓰지 않았는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계엄 1년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이렇게 썼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현장 집회 시위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이런 당무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자중자애할 때예요. 정말 이 자중자애해서 12월 3일이라는 그 시기가 왔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부각시켜서 그나마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마저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무감사위 또 뭐 윤리위 이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재기 지금 막 그래도 좀 몸값이 올라가려던 찰나였잖아요. 네. 뭐 대장동 항소폭이라든가 론스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한동훈이 그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우는구나라는 막 인식이 확산되고 네. 이런 그 시기에 이걸 한다 그러니까 네. 또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요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슈 면에서 조금 밀리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뭔가 전환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는 좀 시도도 아닌가, 약간 이런 분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장동혁 대표한테 좀 부메랑이 될거나 아니면 결과를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당이 자중질환에 이제 빠진 상황도 있고 그런데 뭐 사실 이미 자중질환이었어요. 뭐 새삼 뭐 새로운 자중질환은 아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뉴스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오늘 뭐 중앙일보가 107명 중에서 뭐 82명 의원들 조사하니까 절반 이상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뭐 14명밖에 없었고 뭐 네. 다른 입장들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압박이 계속 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걸로 얘기를 하면은 네. 상대적으로 특히 뭐 국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당원들은 또 다른 데 관심사가 좀 쏠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좀 압박이 덜 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네. 매우 얕은 수다 제가 네. 보기에는 잔머리 잔꾀다. 뭐 이때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해결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 맥락이 있지만은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래서 5.18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요. 40년 전에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사과를 뭐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고 박근혜 탄핵도 4년 5년 지나고 나서 사과하고 나서 결국은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당내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게 결국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장님 보셨을 때는 뭐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뭔가 이렇게 화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갈등으로 가더라도 일단 지금 국면을 넘기고 보겠다, 약간 이 의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글쎄 이
당내 갈등은 지난 대전 연설에서 네.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양양자 최고가 무대 위에 올라서 계엄은 잘못됐고 그걸 비호했던 국민의힘의 잘못이 있다. 이거 사과해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였느냐? 저는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체 당심을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마도 뭐 강성 지지자들, 정말 강성 지지자 중에 강성 지지자들이 거기 모였을 겁니다. 일단 그 장외 집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네. 누군가가 이제 거기에 모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성 유튜버들이 네. 이런 자리에 모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 유튜버를 구독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우리 지지자들이다라고 막 이렇게 공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양양자 최고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반발하겠죠. 네. 그래서 거의 뭐 막 물리적 충돌이 있을 정도까지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당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야.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파토스의 영역에 있다. 감정적인 네.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뭐 12월 3일이 또 있고 내년 1월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그 감정으로 그 격노하고 있었던 감정이 약화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논란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퇴행시키는 이제 시도라는 입장을 냈고요. 여기에 이제 원조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당원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여론 조작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이제 책임 정치라며 이제 남한테는 손가락질하며 사과와 반성 요구하지 말고 한동훈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와 반성을 좀 하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논란을 주고받다 보면 계속 이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이런 조사를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떤 식의 좀 파장을 좀 나을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정의를 얘기할 때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의자의 이름을 가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을 때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네. 이게 그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재판관에 받았든 간에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당 윤리위원회가 당의 일종의 사법부 기능을 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도 그랬고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내렸단 네. 말이에요. 근데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새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법부 결론, 그러니까 그 윤리위원회의 결론에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지난해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주진우 의원이 네. 당시에 1060개의 그 글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걸 검증했어요. 네. 그 가운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댓글 쓴 거는 한동훈 전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자살, 뭐 개목줄에 묶어둬라 이렇게 쓴 건데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글이었어요. 네. 나머지들은 이제 사설이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해서 쓴 글인데 이게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쓴 글이 하루에 2-3건 정도인데 하루 평균 그때 당시에 2-3천 건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판단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가족들이 썼던 글이 동일 IP로 나왔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자신이 확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확인을 해보니 그 8개 그 아이디가 동일 IP를 썼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새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갖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만약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계됐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도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그럼 이번 일단 조사 뭐 결과를 뭐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파장이랄까 어떤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시나요? 일단 정무적으로나 이게 시기적으로나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네. 드렸고요. 다만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발목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번 기회에 뭐가 됐든 안 좋은 선택이건 선택이고 장동혁 대표의 안 좋은 선택이건 선택이고 그냥 이번 기회에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본인 주장이 맞다면은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비판적인 걸 썼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윤석열, 김건희 다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쌍욕만 안 했지 저는 다 하고 있었는데 게시판에 김건희 뭐 윤석열 비판 좀 한다고 그게 문제냐. 아직도 지금 윤석열의 당이냐. 저는 이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얼마나 글을 많이 쓰는데 몇 명이 그거 쓴다고 무슨 여론 조작이 되고 말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동의 안 하고요. 어쨌든 그게 설령 한동훈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지만은 그게 뭐 밝혀지면은 사과해야죠. 그냥 그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사과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본인은 관련 없다고 하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뭐가 됐든 그냥 털고 가자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 그 시기를 한번 회상해 보면 저도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좀 뭐 패널로 좀 활용을 할 때예요. 근데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설명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전 대표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일 없다. 저한테 그냥 근데 그거를 뭐 진짜 가족분들이 쓴 겁니까? 제가 그 추가로 물어보진 못했지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익명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썼다. 가족들이 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니 정말 가족들이 쓴 게 맞다라고 한다면 김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참에 그냥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야기가 나올수록 이제 친한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대응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니 이제 친한계 인사들도 이번에 당무위 결정 감사 개시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나오니까 일단 뭐 모여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냥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또 12월 21일에 또 예정돼 있는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뭐 전후로 해서 좀 대책을 논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 좀 얘기하신 바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원내 의원들과는 또 원내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몫이 있고 저처럼 이제 원외에 있는 분들과는 그 얘기하는 그룹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내 의원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친한 그 의원들 통해서만 듣는 거는 하여튼 12월 21일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이제 뭐 당무감사가 아마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원내 의원들이 좀 세력화를 통해서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이렇게 엄호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국민의힘 당무위에서 이제 친한계 대표 원외 인사로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재착수도 밝혔는데 사실 이미 당중앙윤리위에서 김 전 최고위에 대해서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징계 없이 주의 촉구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착수를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게 다시 언급이 된 거잖아요. 이 또한 뭐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친한계에 대한 좀 경고 막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김종혁 예. 그 최고와는 제가 또 월요일 날 오후에 또 같이 네. 방송도 하거든요. 네. 매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도 하는데 살살 좀 해라 좀. 내가 맨날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어. 김종혁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 맨날 이런 얘기하고 뭐 서로 웃고 야 징계해보라 그래 뭐 이런 맨날 이런 농담하는데 네. 징계 사유가 진짜 황당무계하다. 내가 보니까 와 이런 걸 그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했다고 네. 징계 특정 종교에 대해서 아이 사입이래 사입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그래. 모든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들이 다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천지당입니까? 그러면 신천지 옹호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진짜 네. 뭐 그리고 뭐 손바닥 왕자 쓴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뭐 희화화했다. 종교 행위를 희화화했다라는 건데 손바닥 왕자 쓴 게 그게 제정신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부터 이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물론 당원이니까 좀 수위는 뭐 조심할 뭐 필요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그 징계를 때린다라는 거는 야 진짜 이건 당이 어디로 가냐. 이 정도 비판도 못하면서 무슨 민주당 비판을 합니까? 민주당에 뭐 민주주의가 없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아니 지난번에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네. 그 법에 보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한번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 윤리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갖고 또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전 교회 다니는데 각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이거 다 포스터 붙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식 교계에서도 신천지는 이단으로 사이비로 그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이비 종교의 그 교인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입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징계가 될 만한 일인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정욱 전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양심에 맞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 양심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당에도 전국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심에 맞게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그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곳인데 그런 자신의 양심의 소리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징계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은. 네. 민주당도 이제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 재착수에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 반성과 이제 쇄신은커녕 뇌란숙의 심기를 경호하고 사이비를 비호하느라 자중질환에 빠진 모양새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내란 정당 공세에 어떻게 보면 국힘이 좀 뭔가 근거를 제공해주는 듯한 약간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고 있을 걸로 보세요? 웃고 있죠. 뭐 웃고 있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민주당이야 뭐 속으로 신났죠. 솔직히 네. 알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보통 한동훈 대표 좀 비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탈당해라. 이준석은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한동훈은 왜 당을 네. 못 만드냐 뭐 이렇게 그 정도의 결기도 없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꽃놀이패예요. 네. 계속 싸우게 하거나 탈당해가지고 보수 분열이 되거나 뭐가 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떡밥을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은 건데 진짜 누가 이 해당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 꽃놀이패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민주당이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번에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때도 정청래 그 대표가 한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 첫 번째
기각하면은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발부되면 그러니까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꽃놀이패처럼 활용했었던 거고 민주당은 12월 3일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명확하게 입장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계엄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야 진짜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모를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꽃놀이패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이라도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쟤네 그 어디 양수겸장이라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네.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그럼 이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를 계엄 정당이라고 욕하는데 우리 계엄 정당 아니다. 18명 가갖고 계엄 해제에 우리가 투표했었던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당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딱 그러면은 이 공격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아이 그거 해봤자 이게 반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반사되지 못하고 그냥 투과돼 버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